아이들과 우당탕탕 책 읽기가 좋아요. 제가 지금 저희 첫째와 함께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고 그 활동을 왜 시작했으며 어떻게 첫 모임을 가졌는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과정이나 활동 결과물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댁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도서는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키타 신지의 책이에요. 이 책은 필독서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7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읽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했던 독후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활동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독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으로는 완전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은 사실은 저희 아들과 7살 때 잠깐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흐지부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첫 번째 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7세고 지금은 9세인데 어찌 같은 책으로 시작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의 성격으로 생각해보자면 계속해서 틀려도 괜찮아, 틀리는 게 뭐 어때? 이런 말이 계속 하거든요. 이런 말이 무한 반복하는 게 이 책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이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여러 번 이야기해보고 시도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7세 때보다도 9세 때, 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틀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두려움이 오히려 더 어렸을 때보다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첫 번째 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모였을 때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집에 모이자마자 바로 책을 읽지는 않고요. 나름의 시작을 좀 몸을 데우는 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몇 개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이들이 도착을 하면은 같이 좀 간식을 먹으면서 숨 돌리는 시간을 가져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손 씻고 오면 그냥 1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할게 또는 15분 있다가 시작할게 몇 분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까지 좀 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금 놀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서처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3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다른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모여서 앉게 되니까 또 이런저런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숨 돌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고 나서 한 줄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이건 제가 출석 체크의 개념으로 매번 아이들이 모였을 때마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글을 쓰고 발표를 하게 되긴 하는데 고작 한 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표라고 하기에도 민망해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대화의 물꼬를 틔우면서 그냥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시작 활동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독서 활동을 진행하죠. 독서 활동의 시작은 제가 직접 책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책을 읽어주는 거고요. 분위기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식을 먹는 건 괜찮아. 흐름을 끊는 막 이상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중간에 궁금한 걸 질문하거나 얘기하거나 간식 먹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다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장면에 꽂혀서 킥킥거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조금 길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제지하기 시작하면 이 독서 모임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들이 가장 좀 깐족깐족거리고 장난을 쳐요. 엄마가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9살 되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얼추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였기 때문에 그냥 잘 듣는 편인데 우리 아들만 조금 신나서 가끔은 저희 애 때문에 조금 이렇게 치미는 분노와 싸우면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 그런 좀 고단한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지켜봐요. 그냥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 제지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후반이나 3학년쯤 가면은 조금 더 분위기를 재정비할 생각이긴 해요. 어쨌든 책을 읽어주는 과정, 요걸 진행하는 데 앞서서 앞부분에서는 일단은 책 표지를 보여주고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상하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목이 틀려도 괜찮아 라는 말이기 때문에 틀려도 진짜 괜찮은 걸까? 뭐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사실 틀렸을 때 경험이 아주 뭐 굉장히 상콤하게 좋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조금 궁금해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저는 읽는 도중에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틀려도 괜찮아. 이 책을 독서 모임의 첫 책으로 잡다 보니까 저도 좀 첫 모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준비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완전 더 긴장하고 철저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본을 썼어요. 그 대본을 써서 매 장면마다 이런 질문 던져줘야지, 이런 동작을 해야지, 이런 식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그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질문을 자꾸자꾸 던지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쫙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틀려도 괜찮아 할 때만 대본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대본을 쓰지는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해줄 만한 좀 중요한 질문들을 찾아서 정리 또는 미리 계획은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만큼은 굉장히 철저한 질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요런 정도의 질문을 어떤 의도로 던졌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뭐 지레 뭐 겁먹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첫 시간만 이렇게 했어요. 모두 다 처음엔 좀 긴장하잖아요. 어쨌든 뭐 틀려도 괜찮아. 교실에선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 틀린 답을 말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얘들아 어디에서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어디에서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실이지? 라고 하면서 묻고 답하는 것 혹은 제가 묻고 제가 답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부분 점검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들은 중간중간 계속 던져줘요. 왜냐면 아이들이 특히 좀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보긴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히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면서 아이들도 꼼꼼히 읽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확인 질문은 좀 자주 던지면서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뭐 너희들 교실은 어때? 교실 분위기 어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문제나 나의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틀린다고 웃으면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틀린 의견이나 답이 있으면 비웃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내용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라는 책의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키가 110이었는데 111, 112 이렇게 키가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의 맥락은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뭘까? 키일까? 마음일까? 생각일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주면서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맥락에서 조금은 다른 식의 성장, 다른 식의 자라남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식의 질문도 던져봅니다. 아이들이 어휘의 의미를 좀 폭넓게 확장해서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의도적으로 자꾸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선생님은 혼자서 설명하고 아이들은 딴청만 하는 그런 장면이 그림에 있었는데 선생님 얼굴이 조금 빨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얼굴 빨개졌다. 학생들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것 같아.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질문했을 때 막 발표도 안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긴장하시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의도는 뭐냐면 그림이 주는 정보도 파악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글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확대해서 보자면 어떤 책이나 신문 기사나 이런저런 것들을 읽을 때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정보들도 좀 파악하는 연습을 자꾸 시키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보면은 이 책에 구름 위의 신령님이 아이들에게 성별을 지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분홍 하트 줬다가 파랑 하트 줬다가 하다가 뭐지? 하고 막 헷갈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보면서 이것 봐, 신령님도 헷갈려 하잖아.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그림 정보를 아이들이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지금 분홍을 줬다가 파랑을 줬는데 그 다음에 차례가 뭔지 헷갈려 하나 봐 라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아이가 막 발표하기에 앞서서 틀릴까봐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얼굴이 화끈화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학교에서 있었는지 또는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를 본 적은 있는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경험을 좀 공유하고 떠올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거기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세계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시간도 가져봤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독후 활동으로도 하나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틀리는 것 투성이인 교실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 놀리면 안 돼, 마음 놓고 손 들고 틀려도 돼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틀려도 된다는 얘기의 무한 반복이죠. 이럴 때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수업 장면에서 마음껏 틀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놀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아 홍보 사절단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이복의 친구 학교 내 틀려도 되는 곳이라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줘 라고 하면서 말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적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아이들에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 재미있게 장난스럽게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친구가 뭔가 틀리는 게 두려워서 걱정할 때 너희들은 이 책을 읽었고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잖아. 그랬을 때 친구들에게 조금 그걸 알려주거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책 읽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실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굉장히 막 다 멋지게 손 흔들고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막 펼쳐지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박수 쳐주자 막 브라보 하면서 저도 여기서 막 박수를 짝짝 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사실 이거죠. 이것 봐. 이렇게 멋진 독서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지금 같이 이것저것 활동하고 발표할 때 너희들이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서로 비방하거나 하지 않고 용기를 내줘야 우리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정말 멋진 곳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책으로 틀려도 괜찮아를 선정했던 목표 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주면서 읽기 활동을 일단은 끝냈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활동을 끝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너희들이 경험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지, 그리고 틀려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틀려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런 걸 무겁지 않게 그냥 가볍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의 이런 경험도 떠올리면서 우리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도 역시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어서 또 너무 심하게 아이들이 오바스럽게 좀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조금 허용해 주면서 진행을 했어요. 활동지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분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둘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내려받으셔서 아이들과의 독후 활동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부분에는 틀려도 괜찮은 누구누구, 뭐 틀려도 괜찮은 윤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틀렸던 경험.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그 가슴이 쿵쾅쿵쾅,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막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다 한 번쯤은 사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채워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활동지는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가운데 책상 부분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요. 여기 지금 막 금이 쩍쩍 가고 있는 하트, 이 부분에는 내가 굉장히 긴장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너무 막 심장 쫄깃쫄깃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내, 그래도 괜찮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이런 류의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경험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진짜 긴장된 순간에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볼 수도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왼쪽의 말풍선에는 이 상황에 놓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게 했고요. 오른쪽에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도 좋지만 다른 친구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뭘지, 그렇게 본다면 사실 왼쪽과 오른쪽의 말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다른 가능성,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더 힘이 나겠다 하는 상상, 이걸 하다 보면 나도 다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번 활동에서 내가 막 긴장되거나 힘들었던 걸 썼기 때문에 그래도 2번 활동에 어떤 말을 써주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활동을 했고요. 그것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한 친구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데 막 부끄러움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풍선을 보면. 그러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괜찮아. 근데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잘 설명해 주세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의도한 것과 아이가 파악한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잘못됐는지 다른 친구 한 명도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약간 뭐 집에서 아빠에게 혼나서 또는 글씨 쓰기를 틀려서 혼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힘내, 이건 거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이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이어야 되는데 착하게 좋은 말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자기의 바람들을 지금 아이들이 다 썼죠. 오른쪽 부분엔. 어쨌든 뭐 그런 바람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달성이 되면 아이들이 더 의도에 맞는 답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가 발표를 하면 나머지 B, C 이런 친구들은 듣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뭘 하게 했냐면 요걸 하게 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막 가슴 쿵쾅쿵쾅했던 이야기, 듣고 싶은 말,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내가 그 친구에게 A라는 친구가 발표할 때 A라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메모지, 접착 메모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적어 보게 했어요. 그걸 듣는 동안.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말 해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듣고 적어보는 거죠. 그걸 적은 다음에 그 A라는 친구의 발표를 마치면 B하고 C 친구가 메모지에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읽으면서 선물해 주듯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예시도 줬어요. 뭐 누구야 괜찮아, 누구야 용기를 내, 누구야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식의 말
이런 거 상황에 맞는 말을 너희들이 써주고 소리내서 읽어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좀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한 명의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왼쪽 오른쪽의 친구는 그 친구에게 할 말을 적고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발표가 끝나면 이 포스트잇을 전달해 주면서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약간 좀 수줍어하면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보자면 여자친구들은 막 편지를 쓰거나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미안해도 미안하다 이런 말 조금 잘 못하거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내용을 쓰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조금 수줍긴 하지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약간 따뜻한 과정,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까 막 글씨 얘기했던 친구한테는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 처음에는 모두 틀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쪽지를 써주고 그걸 소리내어서 읽고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친구가 여기다 붙여준 거죠. 다른 친구도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괜찮아 용기를 내면 돼. 이런 식의 말. 길지는 않지만 이 투박하고 약간 삐뚤빼뚤한 이 글씨 속에 굉장히 찡하고 막 따뜻한 이런 감정이 엄마라서 그런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보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활동으로는, 3번의 활동지 활동으로는 요걸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틀려도 괜찮아가 앞으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한 활동이 4번이에요. 앞으로 독서 동아리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아서 용기 선언문을 써보라고 했어요. 용기 선언문 양식은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쓰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가 써보고 옮겨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틀려도 괜찮지만 우리가 안 틀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중간에 한 번씩 연습해보면 더더더 좋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완성된 종이에 땄을 때 틀려도 사실 상관없어. 조금씩 찍찍 그어도 돼 라고 하면서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에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용기선언문이라고 하는 상장용지 약간 빳빳한 걸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이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용기를 내자. 자신 있게 말하자. 우주 최강 누구누구 해서 자기 이름을 쓴다든지 틀려도 괜찮으니 당당하게 말하자. 우주의 힘을 모아 울트라 슈퍼 레전드 더블 X 슈퍼 얌얌 파워 누구누구 레인저 하면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리를 크게 내서 친구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쓰는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글씨로 쓰는 것도 더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걸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 그것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단계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은근히요 지금 4개의 활동을 제가 쭉 진행을 한 건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책을 읽는데도 그렇고 처음이니까 너무 야심차게 이것저것 다 때려 넣은 것은 아닐까. 사실 그냥 탄탄하게 잘 진행되는 활동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뿌듯하게 잘 진행했던 활동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 하고 나니까 1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이 2학년들을 데리고 1시간이 넘게 진행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가능하면 40분에서 45분으로 끝내주는 게 좋으니까 다음 활동부터는 조금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어느 정도는 가지치기를 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했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책을 선정한 이유는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 첫 번째 책으로 아주 적절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활동으로 숨 돌리면서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한 줄 글쓰기를 해서 발표하는 활동. 이건 책이 어떤 책이냐와 전혀 무관한 거죠. 늘 이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 활동 진행했던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었던 말을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쪽지에 적어서 읽어서 전달해주는 마음 나누기 과정. 이 과정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 전체를 진행하면서 그래 틀려도 괜찮은 거야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서 싹이 틔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용기선언문을 작성하고 친구들 앞에서 읽어보는 활동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혹시나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나 뭐 아버지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렸던 뭐 상장, 용기선언문 양식이라든지 활동지 양식 같은 것들은 제 블로그에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진행했던 책과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